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동자 쉼터에 관련 얘기입니다. 네, 요게 오늘 이번 주에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도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라고 운영한다고 요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찾아서 봤습니다. 했더니 1월부터 3월까지 119 안전센터 3곳에서 뭐 이동 노동자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강추위에 계속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쉼터 안에는 난방기, 뭐 온수기, 샤워시설, 그다음에 휴식 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이동 노동자 쉼터라고 해가지고 현재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쉼터에 대한 보도 자료가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경기도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현재 강남에도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근데 경기도권에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서 이거를 근데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아직 한 번도 이런 데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휠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곳을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솔직히 이런 경기도 이동자 강추위 쉼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참 고맙고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보다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버스 정류장에 바람막이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바람막이 해놓고 의자 따뜻하게 해놓은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있어도 대리기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쉼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드는 쉼터를 대리기사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생명인데 거기 이게 보통 2층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2층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돈도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큰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진짜 근데 고마운 건데, 이게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고마운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구심이 가는, 이게 보여주기 너무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뉴스, 대리 관련 뉴스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많이 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제가 갖고 온 소식은요, 플랫폼 노동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번에 인권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번에 1월 15일 날 보도한 자료인데, 요게 이번 주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대리기사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 내용이 뭐냐면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새로운 노동 형태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소식인데 요거를 켜왔는데 또 사라졌네요. 이게 이번 주에 아마 좀 제일 많이 언급된 뉴스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 자체들이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게 강점이기 때문에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권위에서 조사한 거에 비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의 일하는 그 구성원 중에 그 60몇 프로? 64%?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균 일하는 시간이 8.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8.2시간을 일해서 평균 급여가 152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열악한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다 퍼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고 했다는 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뭐 하고 해서 결론을 낸 거예요. 지속 가능성. 이거 내용 전체적인 원문을 보면은 노동의 형태, 뭐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변한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 형태로 변화가고, 그다음에 플랫폼
플랫폼 노동자가 이제 노동에 관련해서 보장을 받는 범위가 적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이 마지막 결어 이 세 가지 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플랫폼 노사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서 노사 협력을 체결하는 게 목표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료의 부담, 그다음에 교육 훈련 제공하는 거, 노동 안전 등 공급자에 대한 권익 향상, 노사 상생 방안 등 이런 거 등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 사회 안전망 확보와 갈등 해소를 담당한 중재 기구를 설치하고,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수칙과 시행 등을 준비하겠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노력과 입법기관의 관심을 통해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플랫폼 영역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노사관계 설정, 노동 3권의 권익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보호받지 못하는 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인권위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딱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이 두 가지 뉴스가 가장 많이 대리운전, 대리기사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내용을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이제 조금 더 대리기사나 이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탁상행정 같은 거, 저런 이제 쉼터, 이런 쉼터들이 많아지면 참 고맙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정류장을 개선을 해서 이거 하는 거, 저희는 그렇게 잠깐 진짜 잠깐 쉬었다가 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만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잠깐 있다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쉼터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올라가서 앉아있고 막 이러진 않는다고. 차라리 버스 정류장을 개선을 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의자에 열선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저기 강추위 쉼터라기라는 보다는 대리기사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이런, 물론 한다고 해요,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뉴스였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자, 그리고 말하는 동안 열심히 얘기 중이셨네요. 네, 제가 쓸모없는 대화인지 쓸모 있는 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제일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대리기사 시장이 조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하고요. 이제 들어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